네, 수학 시험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학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풀이 속도라고 할 수 있죠. 풀 수 있는 문제를 얼마나 빨리 푸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 풀이 속도를 본질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배우면 속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 번 풀어서도 속도가 올라가지만 잘 배우면 어떻게 배우냐, 무엇을 배우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 무엇을 배우냐에 따라서 풀이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까지 네, 앞으로 이제 2학기도 남아있고 수학원 2학년 때 수학원 수학2 또 미적분까지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이 만나는 거의 모든 학교 내신 시험에서 고난도 문제들을 이미 다 풀어보고 갈 수 있는 수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처리수학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의 풀이 속도를 올려주는데 고난도 문제의 풀이 속도를 올려주는데 주력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의 풀이 속도를 올려주는 것에 있어서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고난도 문제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도 문제들은 풀이 속도를 올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당연히 쉬운 문제는 맞췄다는 말을 하면 좀 창피한 거예요. 좀 어려운 문제, 역시 고난도 문제. 고난도 시험마다 보면 한 6개, 7개 정도의 고난도 문제가 존재하는데 그 고난도 문제의 적중률, 고난도 문제에 대한 적중률이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그렇죠? 한번 풀어보고 가서 시험 본다면 너무 좋겠죠? 이번 시험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만 좀 보겠습니다. 이제 객관식은 5.3점이 제일 난이도가 높은 배점이 제일 높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일 어렵겠죠. 자, 이 문제는 바로 밑에 있는 기출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가는 학생들은 훨씬 더 이 문제를 빨리 풀겠죠. 그리고 이 기출문제보다 얘보다 난이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얘가 고난이도라고 한다면 얘는 저난이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로 훈련이 된 사람들은 이 저난이도 문제를 푸는데 이 고난이도 문제 풀 때보다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이점입니다. 특별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2차 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죠?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는데 그런데 여기에 기울기가 같은 접선이 이렇게 있을 때 요만큼을 반지름으로 갖는 원을 우리가 이제 잡으면 그러면 곡선 위에 있는 동일한 반지름에 이렇게 원을 잡으시면 그러면 그 원이 딱 3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 반지름이 같으면 되죠. 이렇게 반지름이 같은 원이 딱 여기 이렇게 포물선 위에 있을 때 이렇게 원이 딱 3가지가 딱 나오는데 이걸 미리 풀어본 사람들은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요. 이제 이 문제랑 동일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아주 이제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훨씬 더 빨리 풀었겠죠. 5.3점이지만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미리 풀어보고 간 사람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도 기출문제입니다. 얘는 기출문제인데 엄청 어렵습니다. 얘가 이제 난이도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난이도를 얘를 10이라고 했을 때 얘의 난이도는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 문제를 훈련했다면 그러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었을 거예요. 특별히 선생님은 이 문제를 시험 직전에 풀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시험 직전에 직전 대비하죠. 그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풀어서 밴드에다가 올려놓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이제 이 문제 혹시 어떻게 풀었을까요? 이 문제 푸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데 혹시 이렇게 풀었다면 굉장히 잘 푸신 거예요. 이 식을 x제곱 플러스 6이라고 놓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k로 묶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2x-1로 놓고 이제 이 곡선보다 이 직선이 항상 밑에 있는데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여기가 이제 y축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인 점이 있고요. 여기가 2인 점이 있는데 그런데 밑에 이렇게 여기 2분의 1을 지나가는 직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선의 접선이 이렇게 지나갈 때 또 여기가 이제 이렇게 접선이 지나갈 때 이제 실제로 해보시면 이제
이제 이렇게 지나갈 때 곡선이 요 2,0에서 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에서 이렇게 접해서 얘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네, 얘를 지나가는 직선, 접선은 아니지만 네, 이 기울기보다 더 작고 그 다음에 얘보다는 네, 기울기가 더 크고 네, 그러면 네, 항상 곡선이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별식 딱 구하시면 네, 바로 나오는 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풀어본 사람은 엄청 빨리 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얘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게 이제 아마 올림푸스에 나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이 이렇게 이제 원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점이 아마 이런 식으로 있겠죠. 네, 네, 여기가 막 A가 이쯤에 있고 그 다음에 B가 이쯤에 있는데 그런데 얘가 일직선상에 있을 때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때 그때가 이제 아마 최소가 된다. 이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풀어본 사람은 엄청 빨리 풉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미리 풀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아까 선생님이 속도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요. 어떻게 속도를 높이느냐. 예, 속도를 높이는 비결은 도형을 도형으로 푸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도형을 푸는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네, 속도를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문제는 그 객관식 문제 중에서 제일 난이도가 네, 높은 문제에 속하는데요. 이제 문제를 들여다보시면 네, 특별한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3루트 이런 특별한 숫자들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면 네, 이제 이렇게 네,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이제 삼각형을 잡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잡아서 여기에 이제 X축, Y축 반드시 축으로 표시하고요. 여기 이제 점 A가 이렇게 있고 여기 점 B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4,2가 있는데요. 네, 그 무게중심은 중선들의 교점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그래서 중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선을 걷을 때 그때 네, 이쯤에 무게중심 4,2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됐죠? 네, 그때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네, 이 무게중심을 지나고 OB랑 평행한 네, 무게중심을 지나고 이 OB랑 평행한 네, 직선을 구해서 네, 이제 이 네, 직선의 y절편 네, 얘를 구하라.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푸셨나요? 우선 첫 번째는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네, 이 수선의 길이가 네, 루트 2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됐죠? 네. 이제 이 문제는 네,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 내린 수선의 길이가 얘가 이제 3루트 2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비례관계죠. 그렇죠? 우리가 직선을 이렇게 쭉 연결을 해보시면 그러면 네, 여기가 2대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2대 1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3루트 2 중에서 요만큼이 루트 2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트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좀 쉬워지는 겁니다. 됐죠? 이제 직선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 직선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점을 하나 알고 있으니 당연히 기울기만 알면 되는데 평행하다는 단서가 주어졌으니 이 OB의 기울기가 중요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OB의 기울기는 원점을 지나니까 여기를 우리가 P, Q라고 쓰시면 얘가 기울기가 네, P분의 Q가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는 이 직선은 정해져 버립니다. 그냥 Y는 P분의 QX 이렇게 딱 정해져서 그래서 네, QX-PY는 0 이런 꼴로 정리가 되니까 이 4,2로부터의 거리가 루트 2라는 것을 말해주는 식이 하나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P제곱 플러스 네, Q제곱 분의 네, 여기다가 이제 4하고 2를 넣어서 절대값을 씌우시는 거죠. 네, 그래서 네, 4Q-2P는 루트 2다. 이렇게 식이 하나 얻어지고요. 네, 그러니까 PQ에 관한 식이 하나 얻어진 겁니다. 됐죠? 네, 우리는 PQ에 관한 식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얘를 풀으시면 네, 이건 이렇게 가서 제곱해서 푸시면 네, 상수항이 없는 PQ에 관한 식이 나오니 PQ에 관한 관계식이 하나 얻어져요. 그죠? 네, 그래서 그 PQ에 관한 관계식을 하나 얻어서 그래서
저 P분의 Q가 7분의 1이라는 것을 발견하시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려서 푸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해지죠. 이 그림을 안 그리시면 문제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금방 구합니다. 왜? 얘를 전개시키면 그러면 여기서 P분의 Q가 7분의 1이다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 식 하나만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 문제도 어떻게 풀었을까요? 이제 축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3이에요. 여기도 3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0,3을 우리가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3,0을 C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그 M 대 N으로, 여기가 이렇게 M 대 N으로, 여기도 여기까지 M 대 N으로, 이제 M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M 대 N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3개를 잡아요. 그래서 이제 이 외분하는 점 3개를 잡아서,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죠. 그렇죠? 이 삼각형의 외접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은 이제 좀 없애볼까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없애고, 여기가 P, 여기가 Q, 이렇게 R이 되는데요.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면요. 이제, 여기가 원래 직각이었던 관계니까, 그죠? 이제 직각이었던 관계니까, 이제 요만큼의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각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4대 3이라고 하면 여기가 1에 해당하죠. 1. 여기도 4대, 여기가 4대 3에 해당한다면 요 길이가 1에 해당하죠. 1.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길이들이 같아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요 길이를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편하게 A라고 이렇게 하면요. 요 길이는 요 길이는 이게 M3 플러스 A, 요만큼이 A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 플러스 A분의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얘는 똑같이 A만큼 가는데 요 높이가 3 플러스 A가 될 거니까 둘은 곱해서 1 나와요. 그죠? 이제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직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수직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이 외접 삼각형이, 이 외접원이 여기가 이렇게 좀 지워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접원이 이제 이 외접원의 중심, 외심이 여기 딱 중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됐죠? 중점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기 때문에, 됐죠? 여기서 요까지의 길이와 요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제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중점은 처음에 여기와 여기를 연결한 중점과 y좌표가 같을 거예요. 똑같은 길이만큼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똑같은 길이만큼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점의 좌표는 이제 여기 올라간 요 길이가 서로 같아서 이 두 점의 중점이나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일치할 거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얘가 이렇게 연결한 대각선의 중심이 대각선의 교점이 될 거다, 이런 뜻인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대각선의 교점이 될 거라는 사실을 또 이제 알게 됐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뭐를 알 수 있게 되냐면요. 이제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외심이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가 중심이니까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연결을 해야죠. 원래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얘를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정보가 뭐냐면요. 요만큼이 2분의 3이라는 거예요. 중심. 됐죠? 요만큼이 2분의 3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수직인 거죠.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연결하면 연결하면 이제 정사각형의 그
네, 정사각형 이렇게 원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원들이 지나가는 곳에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원들이 지나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이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그때 그 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현이 있다고 치고 네, 이제 그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요만큼을 내렸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5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만큼은 얼마냐면 2분의 3이 되는 거죠. 됐죠? 네. 2분의 5가 되는 거죠. 근데 요 길이도 2분의 3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만큼의 길이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루트 34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분의 루트 34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요 길이도 동일하죠. 네, 그러면 1대 1대 루트 2니까 우리가 구하는 값은 여기다가 곱하기 루트 2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네, 이제 2분의 루트 2가 이렇게 있어서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 곱하시면 네, 그러면 여기가 2가 루트 2의 제곱이니까 약분이 되어서 루트 17에다가 네, 루트 2를 곱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루트 2, 루트 2가 하나 약분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루트 2, 루트 2분의 네, 루트 34에다가 곱하기 루트 2를 해주니까 지워져서 루트 17 간단하게 나옵니다. 실제로는 2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네, 엄청난 풀이 속도는 무엇으로부터 나온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도형을 도형으로부터 네, 도형을 도형으로 구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도형을 왜 배울까요? 도형은 도형을 가르치려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도형을 배울 때 자꾸 대수로 문제를 풀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제 대수로 푸는 건 네, 그거는 네,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보다는 도형으로 푸는 것이 더 우선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전체에서 도형 단원이 몇 개 안 돼요.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수학 전체는 그래프와 도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래서 특별히 이 도형 단원에서는 도형을 연습하는 것이 핵심인데 도형을 자꾸 그림 그려서 푸는 연습을 시키지 않고 자꾸 대수적으로 뭔가 식을 써서 뭔가를 풀려고 이렇게 노력하셨다면 공부를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를 하신 겁니다. 됐죠? 네. 자, 처리수학은 네, 정말 어마어마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각각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꼭 제공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방학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만 해볼까요? 네. 여러분 고1 수학보다 수학원이 더 중요한 건 아시죠? 네, 우리가 고난도 문제의 개수, 네, 고난도 문항수를 한번 따져본다면 예를 들어서 고1 수학의 고난도 문항수가 1개라면 1개는 좀 그런가요? 10개라고 할까요? 10개라면 수학원의 고난도 문항수는 약 한 2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학2의 고난도 문항의 수는 5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미적분의 고난도 문항수는 10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정확하진 않더라도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1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갈수록 점점 더 잘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고요. 이만큼은 네, 얘네들은 이만큼은 수능 과목입니다. 됐죠? 네. 그럼 우리는 네, 수능을 잘 보려면 얘네들을 점점점 더 잘해야 되는데 얘네들을 더 잘해야 되는데 문제는 얘가 은정고등학교는 2학년 2학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2학년 2학기에 배워야지 네, 이제 내신 과목이 들어가는데 이제 충격적이지만 2학년 2학기 직전 여름방학, 네, 2학년 여름방학에 미적분을 처음 공부하는 운정고 학생들은 반에서 한 3분의 1 가까이 된다는 그런 네, 그러니까 뇌피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감으로 느끼는 겁니다. 실제로는 3분의 1보다 더 많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네, 2학년 여름방학이 시작할 때 미적분을 처음 배워요. 바로 다음 학기가 미적분인데 이건 말이 됩니까? 네,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가 왜 발생하느냐? 수학2를 이 미적분을 늦어도 언제 시작해야 되냐면 2학년 올라가는 예비 고2 겨울방학. 그죠? 네. 그러니까 몇 달 안 남았죠. 네. 그러니까 돌아오는 12월 끝나고 이제 내년 1월에 겨울방학에는 적어도 미적분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미적분을 시작하지 못한 친구들이 이때 시작하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왜 못하죠? 왜 이때 시작을 못하죠? 수학2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수학원 수학2는 동시에 배워요. 1도 서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네, 수학원을 배워야지만 수학2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1도 연관성이 없는 그냥 선수 과목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서로 연결돼 있지 않아요. 그냥 서로 관계가 없이 동시에 학습이 당연히 가능한 네, 그런 과목인데 수학원을 먼저 배우고 수학2를 나중에 배우는 학생들이 너무 많고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일단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거고요. 동시에 배우면 시너지가 더 커요. 수학2와 미적분도 수학2가 한번 정리가 된 사람은 둘을 같이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시너지가 큰데 얘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2학년 올라갈 때 수학2를 처음 한다면 미적분은 여름방학에 2학년 여름방학에 처음 배우게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번 여름에 수학2를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번 여름에 수학2를 공부 안 하시면 그러면 네, 여러분은 수학2 때문에 겨울방학에 미적분 시작을 못합니다. 당연히 이번 방학 때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수학화 당연히 하시긴 하셔야 되죠. 선생님은 딱 4주밖에 안 되지만 네, 토요일과 일요일 날 이 시간에 네, 4주 만에 전체를 한번 볼 수 있도록 전 과정을 한번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제 기숙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이 가끔 들어와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위하여 네, 심화이론과 학교 시험에 반드시 나올 만한 중요한 네, 이론이 필요한 그러한 그 문제들을 네, 심화이론이 필요한 문제들을 정리해 줍니다. 이론 정리 아주 자세하게 해주고 문제 풀어줘요. 그러니까 네, 심화 과정이 안 돼 있는 사람들도 들어와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수학원 총정리반과 수학2 총정리반인데요. 중학교 때 선행하는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학교 때는 이 책 보는 다음 책, 그 다음 책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과정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우리가 육모라고 그랬죠. 육모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네, 대충 한 3등급 이상이 나오면 육모를 기준으로 자기가 1, 2등급이라면 무조건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학원을 한두 번 봤다. 또 수학2도 한두 번 봤다. 정서 연습 문제 정도까지 봤다. 이런 학생이나 처음 배우는 학생이나 관계없이 이 육모에서 1, 2등급 정도 나온 학생이면 그냥 같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 아주 고급스러운 과목 강좌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 이론으로부터 아주 심화 이론까지 다 다뤄주고요. 그리고 고난도 문제는 기본 이론을 응용하는 문제가 고난도 문제가 나옵니다. 심화 이론을 응용하는 문제는 고난도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기본 이론을 가지고 고난도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 고난도 문제를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심화 이론처럼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번 네,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네, 그 당연히 문제를 통하여 문제를 아주 꼼꼼히 풀어주는 과정을 통하여 이론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화 이론을 깊이 있게 체득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체계죠. 공부를 했는데 내가 뭘 공부했는지 모르는 아주 비극적인 사태가 많이 발생하는데 네, 공부를 하고 나면 체계가 딱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나면 네, 이제 아주 필수 문제 네, 필수 문항들과 그 다음에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볼 수 있도록 이론의 정리를 체계를 만들어 드립니다. 만약에 수학2를 이미 공부한 학생이라면 수학2를 미리 공부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미적분과 수학2를 같이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두 개를 묶으면 아주 시너지가 큽니다. 이게 수학2의 많은 부분이 미적분에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미적분을 배울 때는 수학2에 나오는 내용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2랑 미적분을 같이 공부하면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되죠. 이제 월수금 3시간 반씩 일주일에 10시간 반 정도 수업하고 얘는 4시간씩 8시간밖에 안 하는데 이 짧은 시간에도 두 개를 같이 공부하면 전체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네, 미적분 총정리반은 수학2를 네, 지난 겨울에 공부해서 어느 정도 잘 공부했다 이런 사람들만 미적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선생님은요, 네, 각 단원에 수업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이 선생님이랑 수업이 시작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연락을 학원에다 하시면 그러면 네, 각 단원 네,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일주일보다도 더 이전입니다. 일주일 이전에 시작하기 일주일 이전인데 더 일찍 드려요. 사실은요. 이제 일주일보다 훨씬 더 앞쪽에 드립니다. 일주일 전에 각 단원의 내용 정리, 아주 자세한 이론 정리를 한 네, 영상 파일을 네, 지금과 같은 이런 판서 영상을 미리 제공합니다. 이제 이 영상을 미리 제공합니다. 미리
영상을 제공해서 여러분이 내용 정리를 예습하고 올 수 있도록 검사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예습하고 올 수 있도록 해드려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는데 잘 모르는 얘기가 막 튀어나오는 법은 없어요. 그 다음엔 그 이론을 조금씩 그렇게 꼼꼼하게 적용해서 어느 심화 단계까지 올라가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게 되십니다. 아주 이 내용 정리는 처리 수학이 최고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실질적으로는 고난도 문제풀이에 있어서 그 내용 정리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방학을 한번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